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 당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혈당은 왜 오르는 것일까요? 본래 정상적인 사람들도 피 속에 당분은 항상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것보다 저혈당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가지인데 반해서 그 정도로 피 속의 혈당은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혈당이 사람들이 높다는 거예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넘어가면 식후 혈당은 더 높겠죠. 그런 상태를 이제 당뇨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보다도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이 당뇨병이 왜 위험한지는 여러분 아시나요? 피 속이 끈적해져 가지고요.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를 않고 이 혈액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전신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혈액순환 때문에 이제 2차, 3차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합병증이 오면 나중에 이제 괴사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심장이나 콩팥이나 또 다른 여러 부분에도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그 피가 통하지를 않아서 당뇨병성 망막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우선 그런 게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이제 가는 거죠. 맨 처음에 당뇨가 생겼을 때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사람들이 어지럽고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목이 타고 소변을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 질환인데요. 그리고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뭘 먹으면 혈당이 많이 치솟지만 또 공복 기간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갑자기 저혈당이 되기도 해요. 저혈당 증상도 고혈당 증상이랑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저혈당 증상이 고혈당일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막 식은땀도 나고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그럴 때 그 당뇨병 있는 사람들 외에 사탕 같은 거 먹든지 아주 진한 믹스 커피 같은 거를 마시든지 이렇게 해서 혈당을 끌어올려야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힘든 것일까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 장기가 하나 있는데 물론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혈당 관리랑 해서 그 혈당이랑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장기가 췌장이거든요. 췌장은 우리 배에 위장이 있잖아요. 여기쯤에 위장이 있는데 이 위장의 그 뒤편 등 쪽으로 붙어 있는 장기예요. 이 장기는 특이하게 호르몬도 분비하는데 소화액도 분비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화액을 분비하면 이거는 외분비라고 그래요. 이 한 가지 장기에서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아주 요긴한 장기예요. 우리가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거를 우선 가장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췌장을 이제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아주 바빠져요. 물론 위장도 바쁘고 뭐 장도 바쁘고 간도 바빠지겠지만 췌장은 그 들어오는 음식물을 일단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 소화가 되면서 이제 피 속으로 그 영양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 오른 혈당을 또 적정하게 끌어내리는 역할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야식을 많이 하고 밤에 먹고 그다음에 과식하기가 쉬워지고 한창 클 나이에 그 먹었던 그 습관대로 성장기가 끝나고 난 뭐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음식에 대해서 이 욕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래 나이를 먹으면 성장기가 지났기 때문에 음식량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정적으로 내 양을 조정을 해서 먹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양은 줄어들어도 습관대로 먹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대인들은 약간씩 그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는 더 과잉으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췌장이 쉬는 타임이 없어요.
쉬는 타임이, 여러분 혹시 췌장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췌장에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에요. 식사를 안 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 췌장이 금세 회복이 돼요.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하루 세 끼 식사 때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뭔가 먹고 있어요. 사람 만나면 차 마시지요. 또 집에 뭐 과자 같은 거 있으면 먹게 되지요. 안 먹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내려갈 때쯤 되면 또 이렇게 먹을 일들이 생기거든요. 먹을 것이 주변에 항상 많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 종일 커피만 해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먹게 되니까 대여섯 잔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간식거리에 또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 내부 장기 중에서 특히 췌장은 쉴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당뇨가 있다, 혹은 당뇨 경계다라고 하면 일단 췌장이 과부하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1형 당뇨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인슐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있는 그런 소아 당뇨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인 당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좀 과하게 먹어서 이 췌장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폭식, 과식, 야식, 그리고 정제된 음식이 또 문제래요. 저희가 하얀 쌀밥을 먹고, 그리고 하얀 밀가루를 먹고, 하얀 설탕을 먹잖아요. 물론 집에서 설탕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설탕 물을 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커피를 마셔도 설탕을 먹게 되고, 주스를 마셔도 설탕을 먹게 되고, 아이스크림도 설탕이고, 과자도 설탕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설탕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아주 맛있는 요리 이런 거를, 그 프로 같은 거를 봐도요, 설탕하고 기름과 밀가루가 빠지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정제된 음식,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하얀 설탕으로 만들면, 사탕수수를 씹어서 먹는 것보다 설탕을 먹게 되면 그 흡수가 훨씬 빨라서 바로 혈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급속하게 혈당이 오르면서 췌장의 부담이 확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를 부어가지고 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으면 좀 낫겠지만, 그거를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든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과일을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쉼 없이 이렇게 해서 뭐 과일 하나나 두 개나 이런 거를 그냥 먹게 되면 그게 그대로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혈당 상승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다,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뭐 고객과 어떤 갈등에 있다,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에 있다, 또 뭐 부부간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한다, 이러면 혈당이 올라요. 우리 몸은 그것을 어떤 전쟁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어떤 할머니, 제가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이웃분이랑 시비가 붙어서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지내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할머니 혈당이 한참 동안 조정이 되질 않았어요. 너무 이분이 놀라고 화가 나고 뭐 흥분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한번 딱 거치고 나니까 치솟은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피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피, 그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커피 안에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안에는 설탕이 안 들어있고 그냥 질 좋은 커피만 들어가 있으니까, 원두만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커피 마시면 반짝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반짝 나죠. 막 졸리다가. 그 반짝 난다라는 뜻이
그게 신경이 각성이 된 거고 혈당이 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 커피는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카노 같은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도 혈당을 올려요. 그리고 또 다른 카페인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혈당을 올리는 거고 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에도 당연히 단 거랑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러분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식 조절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음식 조절.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음식 조절을 해서 당뇨를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당뇨를 고치는 거냐. 아무거나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르게 해야 당뇨를 고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원인이 먹는 거에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이 거의 주축이에요. 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이요법은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술, 담배, 커피, 그 다음에 너무 단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췌장이 쉴 틈을 줘야 되니까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미 당뇨가 너무 심해서 당뇨 약을 먹고 있거나 인슐린을 마시고 있으면 맞고 있으면 공복 타임을 잘못 두면 저혈당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쉬는 타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췌장이 그 과부하에서 벗어나고 간이나 우리 내부 오장 육부가 좀 쉬어가지고 그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내부 장기를 좀 쉬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요즘에 간헐적 단식도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한 끼를 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으면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의 지금 그 식생활 상태를 좀더 폭넓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만큼 우리는 쉼 없이 음식을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써야 되겠다 싶어요. 만약에 어느 날 저녁에 뭐 회식이 있거나 해서 좀 과하게 드셨으면 다음날 오전 심지어 점심 정도까지도 안 먹든지 아니면 식사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거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이제 그동안 많이 몸속에 뭔가 쌓여 있잖아요. 이걸 단지 식사량을 줄이고 또 뭐 이렇게 자연식으로 먹고 정제된 거 다 피하고 뭐 통밀이나 뭐 어떤 이런 좋은 건강식품들 먹는다고 해도요. 이미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또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칼로리를 줄이고 정제된 음식을 줄이면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타민제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비타민제 꼭 하나 정도 복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 종합 비타민제 중에서도 요즘에는 비타민 B의 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비타민 B가 메가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B100을 많이 권하는데 종합 비타민 중에서도 이렇게 메가로 들어있는 거 B가 100단위 이상으로 들어있는 거 먹으면 그 칼로리를 줄였을 때 종전에 있던 몸속의 노폐물들을 잘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 비타민 C도 좀 많이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생기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쓰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게 뱃속에 있는 어떤 그득한 장 속에 뭐 피 속에 이렇게 그득하게 쌓여 있는 것들을 빼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혈액순환제라고 하면서 체내 노폐물을 뺄 때 생기산을 많이 쓰거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방법 아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제 1편 지금 당뇨에 대해서 혈당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